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당초 예고해드린 대로 구독자 요청에 의해서 붕사, 붕산, 붕소 이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거고요. 일단 요 붕사를 분리해서 만든 것이 붕산이고요. 또 붕산을 전기분해해서 추출한 원소죠. 원소가 붕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표기할 때는 붕소를 B라고 합니다. B2O3 B. B라고만 보통 표기합니다. 질소를 N이라 표기하고요. 붕소를 B라고 표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해보면 도대체 붕사, 붕소, 붕산 뭐 다 다른데 흔히 이제 화학적 기호로 표현할 때는 붕소라고 하고요. 이게 1800년대 초에 영국에서 처음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만든 표기한 그런 원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붕산은 토양 시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토양 시비용, 붕사. 대부분 토양 시비용에는 붕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이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붕사로 되어 있는 것은 토양 시비용이다. 그리고 붕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용성으로 물에 녹여서 연면 시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 흙에 섞어 가지고 토양 시비도 가능합니다. 이제 아주 미세한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뿌리긴 곤란하고 물에나 흙에 섞어 가지고 그래 시비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 토양 시비하기는 이렇게 입자 상태로 보이기 좀 보이네. 약간 이렇게요. 투명이 돼서 보이네. 이렇게 동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토양에 뿌리기 좋도록 이렇게 입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토양에 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연면 시비하는 것이다. 문제 이렇게 전제 두고요. 현재를 보시면 요즘에 보면요, 이게 다 적혀 있는 게 이런 특징이나 이런 거 보면요, 다 공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사실 유튜브로 공부 안 해도 다 할 정도 돼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기본적인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붕소의 역할. 붕소의 역할은요, 생리장이죠. 이래서 제가 이건 이렇게 놓고 그냥 제가 아는 데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보시도록 좀 키워놓고 붕소의 역할은요, 생리작용이죠. 세포의 분열과 화분의 수정이나 또 당분의 옆면 흡수 및 체내 이동 이런 걸 도우며 핵산의 합성에 관여하고요. 또 효소의 활성화 그리고 수분이나 탄수화물, 질소 이런 대사관계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막 펙틴의 형성과 통별 조직의 그런 유지 이런 걸 도움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결핍 증상은 이제 어떤 게 있느냐? 1차 생장점에 발육이 중지된다든지 심하면 뿌리 생장점이 먹고 또 잔뿌리 즉 세근의 발생이 감소됩니다. 붕산은 뿌리에도 기인하거든요. 뿌리 발육에도. 그리고 어떤 엿병에 콜카라든지 줄기의 증상이 끊게 돼가지고 되기도 하고 또 꽃가루 생성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꽃술 중에서 수술의 발육이 나빠져가 불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이 붕소는 또 비료와의 관계에서 그런 결핍 증상 이런 것도 옵니다. 결핍 증상.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면요. 붕소는 어떤 촉매 작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촉매. 그러니까 우리가 개울이나 시내 내과 강을 건널 때 다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즉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붕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촉매로 든 반응 물질에 적용하는데 아주 또 석회, 결핍 이런 것도 또 영향이 됩니다. 서로 간에 기량작용하죠. 기량작용. 결핍증이나 다시 한번 더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작물에 보면
우리가 김장무 키우다 보면 쏙 썩는 것, 이거 붕수결핍이고요. 그리고 사과의 그 축가병, 그리고 그 분열 조직의 그 기나니까 신초 끝, 그러니까 새로운 가지 끝이 마른다는 그 신초 고사 현상, 그리고 포도의 그 과유 흑변 현상이나 또 붕소결핍이 또 원인이 되는 그 포도의 그 수정 결실이 나빠져 가지고 화진 현상도 옵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또 가수의 가수 가출의 그 뭐 결실이 불량하거나 이런 게 다 붕소결핍입니다. 또 이 그 석회하고 기량제를 하니까 지나친 석회를 많이 할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붕수가 결핍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그러면 붕소가 이제 제가 좀 적었습니다. 붕소, 붕산, 붕사 같은 거를 말씀드렸고요. 이 붕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량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다른 걸 설명드렸는데 서로 멀리하는 거죠. 기량작용은 N, 질소, 칼륨, 칼리 같은 말이죠. 가리, 칼륨 같은 말인데 질소, 칼리, 그리고 석회, CA 이 세 가지는 붕수와 기량작용을 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요 석회, 칼슘하고 또 붕수는 서로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 칼슘은 우리가 그 물간부, 체간부가 있거든요. 그 통도 작용에 우리가 인맥 이런 데 보면 줄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잎이 있고 이런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요 인맥이 그 영양분, 양수분이 이동하는 그 물간부, 체간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 물간부로 이동하는 것이 뭐냐? 이 칼슘인데 칼슘의 또 이동을 돕는 것이 뭐냐? 붕소입니다. 붕소, B.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상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붕소를 가지고 붕소, 붕산 뭐 같이 있는데 참고로 비싸지 않습니다. 이거 그 3,000원 내외합니다. 이런 붕산은 대략 한 3,000원. 그리고 붕산은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은 3,000원대입니다. 3,000원 초반대, 3,000원 후반대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만 사지 말고 농약사나 아니면 농협의 영농지원센터, 경제사업소 이런 데 가셔가지고 따로따로 한 개씩을 구입해 놓으시면 특히 붕소결핍 됐을 때 그 즉흥적으로 연면 시비가 가능하고요. 또 작물을 심기 전에 밑거름 할 때 그때 사용 가능하니까 사용을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300평당 한 봉 들어가거든요. 300평당. 그러니까 이 한 봉이나 이렇게 각각 사놓으면 활용이 좋습니다. 어떤 분도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붕사를 그냥 물에 녹여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예, 붕사가 더 높습니다. 이게 수용성 붕소가 30% 들었습니다. 30%. 자, 보시면 모든 비료는 제가 이렇게 생산자 보증표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수용성 붕소가 30% 들었고 나머지 중량제로 맥반석, 제올라이트, 벤토네트가 들어있다. 그래서 물에 녹이면 녹는데 그 물에 녹여보면요 첫날은 부였습니다. 한 이틀 정도 놔두면 좀 맑아져요. 하지만 이 붕사는 물에 녹이면 아주 맑습니다. 예, 맑고 바로 그 연민십에도 흡수가 잘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실험했는 그 영상은 제가 그 댓글에다 올려놓고 고정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도 한번 제가 요약해서 댓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고정 댓글을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용량은 그 300평당 과수는 이렇게 그 0.5 반봉이나 한봉 1kg짜리 대충하게 한 봉 하시면 됩니다. 한 봉 뿌리고도 아주 얇게 뿌려야 됩니다. 이게 미량 요소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오이, 참외, 수박, 멜론 즉 호로과작물 다른 말로 그 우리 박하채소라 그러죠. 박하작물은 붕수에 민감하다 보니까 사용량을 줄여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줄여주는 게 좋다. 그리고 보시면
토양에 따라서 점질 토양, 사양 토양에 따라 가지고 붕소의 시비량이 달라진다. 붕소의 시비량 이렇게 보시면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즉 이 사양토, 저 모래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그 유실이 많다 보니까 매년 해주는 게 좋고, 나머지 점질토는 함유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2년에 한 번 이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민시비 할 때도 보면요, 예, 연민시비는 그 시비 방법이 1100입니다. 즉 물 한 말당 20g 해가지고 그 대체를 보면 낙하 후 1 부족할 때 1 내지 3회 그래 돼 있는데, 과수에서 요 과수류 중에서 낙하 전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포도는 개화 10일 전부터 직전까지 사용을 하고 낙하 15일 이후부터 또 사용을 해라. 왜? 포도는 화진 현상, 즉 꽃들이 현상이 온다. 붕수가 부족하면. 그렇기 때문에 포도는 낙하 전에도 개화 전에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렇게 오이라든지 참 이런 거는 보시면 1100이 아니고 1500배다. 왜? 바깥에서는 붕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하게 약하게 희석 배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전 생육 기간은 언제든지 하면 되고요. 그 뿌리 채소는요, 감자나 고구마, 당근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배추, 무 같은 경우에 또 그 쏙썩은병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역시나 생육기 때 두세 번 해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했을 때 경우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결핍 증상이 오면 며칠 간격으로 해주면 좋으냐? 추천하는 거는 일주일입니다. 아마 요새 지금 설명서도 그런 게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부족했을 경우에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 결핍증이 발생할 경우에 반드시 5 내지 7일 간격으로 1 내지 3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설명서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붕소, 붕산, 붕사 이야기 봤습니다. 같은 거다. 같은 건데 집에서 부를 때는 개똥이, 밖에서 부를 때는 말똥이, 이렇게 뭐 한 사람 이름 가지고 여러 뭐 부르는 게 다 다르듯이 붕소, 붕사, 붕산 같다 생각하시고요. 꼭 필요한 거다. 꼭 필요한 거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요, 붕사는 이렇게 결핍 증상, 각종 결핍 증상을 막습니다. 그리고 꽃가루 이런 걸 정대시키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착과되는 고추라든지 토마토, 이렇게 그런 작물들은 계속 꽃이 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이 붕소는 그 무에 그 쏙썩은병이라든지, 그리고 순부 같은 경우는 또 갈색 쏙썩은병도 있죠. 그리고 사과 축가병, 그리고 신초 고사 현상 뭐 이런 것들 생기고요. 그리고 포도의 화진 현상 이런 생깁니다. 대신에 너무 과할 경우에는 잎이 황화됩니다. 자, 그러면 어쩌자 하다 보니까 내가 붕소를 많이 했다. 큰일 났다. 왜냐하면 300평당 하나를 뿌리라 했는데 어쩌자 하다 보니까 50평에 다 뿌려버렸다. 그럼 붕소 가인 증상이 될 수 있을까봐 걱정이 되죠. 그럴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량작용을 한다. 기량작용. 이렇게 특히 그 붕소와 기량작용하는 게 질소, 칼리, 칼슘인데, 질소 그렇다고 과하다고 질소와 칼리까지 또 더 다시 반대로 더 줘버리면 너무 비료가 과잉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붕소가 과한 경우에는 이렇게 칼슘을 조금 더 뿌려주시면 서로 간에 기량작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려보면서 오늘 제가 붕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데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농약사나 아니면 농협의 영농지원센터나 비료농협 파는 경제사업 속에서 구입하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농원용 말고 약국에서도 붕산을 판매합니다. 뭔가 하면 뭐 개미라든지 뭐 이런 것 좀 출몰을 막는데 사용하라고 붕산을 판매합니다. 그것은 이제 농업용으로 만든 수용성 그릇하고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격도 더 농업용이 더 쌉니다. 가격도 농업용이 더 싸니까 이렇게 농업용으로 나온 붕사와
붕산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멋진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춥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